지금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서방의 방공망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위스가 한국의 천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던 나라 한국.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세계에는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런데 왜 유럽이 한국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무기 성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기질이 있습니다.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빨리빨리라는 말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건 속도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납기를 맞춥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납기 속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세계가 무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순간에 한국은 생산 라인을 즉시 늘렸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 기질은 무기입니다. 천궁2 뒤에는 그 기질이 있습니다. 패트리엇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서방 세계 방공망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기술력, 그리고 미국 중심 질서를 의미하는 무기였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패트리엇을 기준으로 방공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 그 믿음 자체가 패트리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패트리엇 공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납품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장기전 속에서 미국은 엄청난 양의 방공 미사일을 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고도의 반도체, 정밀 유도 장치, 복잡한 생산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생산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중동 긴장까지 겹쳤습니다.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자국 방공망과 중동 배치 물량까지 우선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럽으로 갈 물량은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인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통보했습니다. 4년에서 5년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비용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이건 스위스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방공망은 뛰어있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유럽은 지금 러시아라는 현실적인 위협과 계속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위스는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군 안에 한국의 천궁2가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천궁2가 그렇게 대단한 무기인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궁2는 해외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전 경험 부족. 성능 테스트는 좋았지만 진짜 전장에서 증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실전 데이터는 절대적입니다. 카탈로그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적 미사일을 막아냈느냐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평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을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이 숫자는 방산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방공 시스템에서 90%를 넘는 요격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천궁2가 단순 시험장이 아니라 실전 환경에서 그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세계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6%.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대의 탄도미사일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음속의 수십 배, 궤도를 바꾸는 기동,
방어망을 흔들기 위한 다중 위협, 그 모든 걸 뚫고 96%를 막아냈다는 것. 이건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갈아넣은 땀과 집념의 결과입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 LIG NEXT-1 전 세계 방산 교과서에 한국 이름이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공2는 흔히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패트리엇은 발사 순간 엔진이 점화됩니다. 반면 전공2는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더 유연한 기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특성이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대표적인 산악 국가입니다.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스위스 환경엔 오히려 천공2가 잘 맞을 수도 있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만큼 가격 역시 매우 비쌉니다. 문제는 지금 세계가 무조건 최고 성능보다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체계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빨리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5년 뒤에 도착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생산, 빠른 납기, 그리고 실전 검증, 세계가 원하던 조건들이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미국 무기를 사던 나라였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전부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과정에서 기술을 배웠고 끊임없이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단순히 따라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이건 우리도 못 만드는 수준이라고 혀를 내두를 때까지 한국의 연구원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서방 방공망의 대안이 된다 라는 말은 다소 과장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한국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미국 무기가 사실상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국은 새로운 기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가? 누가 실전에 강한가? 누가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가?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FA-50, 천무, 그리고 이제 천공까지. 한국 방산은 더 이상 가성비만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9 자주포, 폴란드가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한국포를 선택했습니다. FA-50, 말레이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한국 전투기가 유럽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폴란드가 수백 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궁,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하나의 체계로, 하나의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산 수출 10위권, 불과 10년 전엔 꿈도 꾸지 못하던 숫자입니다. 이제 그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이 잘 됐다는 자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 나라가 진짜로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한때 우리는 방산 선진국에서 기술을 사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실전 경험도 없고 데이터도 없다. 그 말들이 이제 하나씩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전에서 96%를 막아냈습니다. 유럽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주문서를 들고 옵니다. 이걸 만들어낸 건 수십 년을 묵묵히 버텨온 이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벽도 많습니다. 패트리엇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거대한 동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자기 동맹국들에게조차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이 현실입니다. 네이토 체계와의 완벽한 호환성, 기존 방공망 연결 문제, 유럽 현지 생산 문제 등 복잡한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궁2가 당장 패트리엇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세계가 미국 외대안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스위스가 실제로 천궁2를 선택하느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 패트리엇의 대체 후보군에 한국 이름이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질서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를 사오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 무기를 기다리는 시대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투자로 이어졌고 수천 명의 연구원이 그 한마디를 믿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의 끝에서 천궁2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스위스의 움직임은 그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조용히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